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김광수 예비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김광수 예비후보와 이성문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고창근 김광수 예비후보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지율 합산 결과 선정된 단일 후보는 김광수 예비후보. 두 예비후보는 앞서 언론사 주간 2개 여론조사에서 이성문 예비후보까지 3명이 모두 포함된 문항의 지지율을 더해 0.1%포인트라도 앞선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김 후보가 고 후보를 0.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제주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야 제주교육이 바뀔 수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 김광수와 고창근 후보는 원팀이 되어 오는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창근 예비후보는 자신이 결과를 받아들인 자체가 김광수 후보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합산 격차가 작아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양보하고 승복하는 이 자체가 저는 김광수 우리 예비후보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4년 만에 다시 현역대 도전자, 진보대 중도보수 구도의 양자 대결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한편 이성문 예비후보는 고창근 김광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제주교육계 원로인 두 예비후보가 제주교육의 발전이 아닌 권력 다툼의 혈안이 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6일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을 소개하고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지역 최대 현안이자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용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현기종 예비후보는 제2공항 갈등의 해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선거구.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1차 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이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현기종 예비후보가 두 번째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도의원 3선에 도전하는 고용호 예비후보는 성산읍 발전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우리 성산읍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걷고 다녔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검증되고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갖고 있고요. 고용호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과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찬반 갈등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게 제 1번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는 시점이 있어가지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제2 공약을 넣었고요. 도의회 입성에 재도전하는 현기종 예비후보는 제주도 연합청년회장을 지내고 현재 서귀포시 합기도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갈등 또 이러한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기종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과 관광청의 성산 유치, 문화예술 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제주도의 동서 균형 발전 사안이라든지 성산읍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 관광청을 같이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제주 지역 주요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고용호 예비후보는 주민 찬반 갈등 치유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현기종 예비후보는 공항 건설에 따른 이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찬반 주민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지역 최대 현안인 성산읍에서 누가 더 많은 표심을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가장 빠른 시간에 연결하는 쾌속선이 취항했습니다. 제주와 진도를 90분 만에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팽목항에서 이름이 바뀐 진도항은 세월호의 슬픔을 간직한 곳이죠. 진도 팽목항이 새로운 제주 항로의 출발점으로 거듭났습니다. 목포 MBC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픔의 항구 팽목항의 빨간 등대는 여전히 2014년 4월에 아픔이 남았습니다. 진도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팽목을 찾아 진도를 방문합니다. 먼저 간 이들이 도착하지 못한 제주항. 육지에서 제주까지 최단거리인 진도항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다크 투어리즘의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추모의 숲과 왕궁을 눈앞에 둔 안전체험관은 이미 진도항의 기반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해양안전관을 지금 해가지고 오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을 진도 제주관 카페리오 여행객으로 해서 진도에서 제주를 90분 만에 연결하는 초쾌속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진도항은 슬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객 606명, 승용차 86대를 싣고 하루 2차례 진도 제주를 왕복 운항하는 초쾌속선 산타모니카호는 3,500톤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선사 측은 남도 관광 특구인 진도와 제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진도항에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도에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 출자도 및 제주도에도 새로운 물류도 또 차량도 여객도 수송함으로써 관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픈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던 공간인 팽목항. 슬픔의 항구로 상처받은 팽목은 이제 제주항로의 기점인 진도항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낮에도 조금 더우셨죠?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제주시의 한낮 기온이 26.2도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보시면 주말 내내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약하게 떨어져서요.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포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6도, 서부 동부 지역 17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2도, 서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23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도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안도로 이동 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7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22만 5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위중증 환자는 1명이며 재택치료자는 3,200여 명입니다. 오영훈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문대림 전 예비후보와 통합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선거 캠프에서 제주 미래비전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전 예비후보와 함께 풍요로운 제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두 캠프의 정책과 공약을 하나로 녹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공약으로는 코로나19 생활안전대책 실행과 상급 종합병원 설립, 환경기금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고태순 의원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고태순 의원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에게 당원 명부가 유출된 의혹이 있는데도 권리당원 경선을 진행해 탈락했다며 제주도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경선을 요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천 결과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돌고래 무단 반출 사건을 해양경찰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동물보호단체와 제주녹색당이 고발한 퍼시픽 리솜의 돌고래 무단 반출 사건을 먼저 내사에 착수한 제주해양경찰서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돌고래를 이송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퍼시픽 리솜 대표와 거제 시월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영아와 관련해 병원 측이 병실 입실 동의서 등의 서류에 대리 서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숨진 영아의 유족 측은 보호자가 서명해야 할 음압 입원 치료 병실 입실 동의서 등 5개 서류에 제주대병원이 대리 서명했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컨테이너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를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컨테이너 옆 비닐하우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사회복지 비전 대회를 열고 도지사 후보들에게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 예산 30% 확보와 전도민 사회보장 실현 등 6대 핵심 아젠다를 마련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도 강민수 판사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단란주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뜯어내는 등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